택화역계를 그 택, 연못 아래 불이 있다고 하지 않고 왜 연못 안에 불이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음, 어, 택화역계는 분명히 연못 아래에 아, 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연못 아래에 불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연못 아래. 그런데 택중화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안 하고 중이라고 했거든요. 연못 가운데에 불이 있다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딱 보면은, 괴를 보면은 분명히 연못은 위에 있고 불은 아래에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괴를 이게 혁괴입니다. 분명한 거는 연못은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는데 왜 택중화라고 그랬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공장에 이러셨어요. 틀렸나? 그게 아니야. 공장 일부러 이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그 전에 공자님 이전에 그러니까 문왕이라는 분이 이제 그 주역을 서술하셨을 때는 분명한 컨셉은요. 불이 왕성하면은 못 안에 있는 물이 말라비틀어지고 연못에 있는 물이 터지면은 넘쳐흘리면 또 밑에 있는 불은 꺼집니다. 서로 상극관계입니다. 물과 불은. 그죠? 그건 당연합니다. 물과 불은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요. 근데 다른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치라든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으면 경계선이 따르게 있으면 물과 불이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끄러워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 간에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상대방을 싹쓸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공존한다. 성함은 양이 줄어들고 또 양이 선하고 시소놀이 같이 적당히 균형을 맞출 때 오히려 매끄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갈 때도요. 봄의 기운을 다 없애고 갑자기 여름이 될까? 아닙니다. 봄의 기운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또 여름이 끝날 때 정도 되면요. 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붑니다. 이상하게.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이상하게 약간의 서늘한 바람이 불잖아. 예를 들어서 그 이제 8월 초가 되고 이제 뭐 입추가 되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그래. 그러면서 가을 기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여름이 극성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음과 양이 공존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음과 양이 공존하면서 양이 성할 때, 음이 성할 때좀 밀고 당기는 과정이죠.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그래서 공자님은 택화효과를 볼 때 분명히 연못 아래에 불입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택중화라고 한다. 택중유화. 택하유화라고 할 때, 연못 아래 불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택중유화, 있을 유자 하나 더 넣어서, 이거 뭐 있나 없나 마찬가지예요. 택중화, 연못 가운데서 못해서, 예를 들어서 연못 가운데 불이 있으면 뭘까요? 제어가 되죠,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원에 가면은 연못이 있고, 네모진 연못 가운데 둥그런 뭐 섬 하나 만들어 놓죠. 음과 양을 상징하는, 꼭 우리 상평통보, 아시잖아요. 그 연못부 이렇게 해놓고요. 가운데 섬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정글. 이런 식으로 해서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음, 마찬가지로요. 연못 안에 불이 있으니까요. 물과 불이 물속에 있으니까 적당히 균형을 맞춘다. 음이 상할 때 양일 때. 그래서 공존한다. 라는 컨셉을 갖게 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음과 양이 공존을 하면서 때로는 음이 성하고 양이 성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계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만든다 보다 계절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는 이제 지금이야 뭐 다 달력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다 텔레비전 나오니까 날짜, 시간 다 아는 겁니다만
지금이 뭐, 또 뭐 8월 10일이다, 뭐 12월 5일이다, 날짜도 금방 알잖아. 근데 옛날에는요, 책력이 없을 때는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날씨는 따뜻한데 이게 봄인지 가을인지 헷갈립니다. 또 여름이지, 그죠? 그러면은 봄이니까 곡식을 뿌리자. 가을이니까 추수하자. 이런 컨셉이 돼야 농사를 잘 짓죠.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책력, 그 달력을 가지고 만들고, 이제 봄이니까 씨앗 뿌려. 가을이니까 추수하자라고 알려주는 게 통치의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다 달력이 쓰고 하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력, 책력을 다스리고 명시, 때를 밝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옛날에는. 어쨌든 그 예전 얘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로의 싹쓸이의 관계. 연못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이 상극 관계로 서로 멸식하는, 서로 상대방을 싹쓸이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연못 안에 불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표현해요. 택중유화, 있을 유자 써서 택중화라고 해서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낸다. 컨셉을. 그렇게 함으로써 계절의 변화라든지 모두 세상 만나는 변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 결국은 공존하면서 변화하는 거다. 라고 하는 고급 작전으로 한 단계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 거죠.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보면 이제 가속기 엑셀이 있습니다. 감속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속기, 즉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함부로 속도 낼 수 있을까요? 속도 확 가다가 커브길에서는 커브를 못 틉니다. 속도를 안 줄이면. 그럼 이제 빡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차가 전복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위험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엑셀을 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공존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눈도요, 까만 눈동자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로 하면 이제 그 사람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사람 그 까만 눈동자에서 빛이 레이저가 나온다고 해요. 옛날 말로는 그럽니다. 옛날 레이저라 표현 안 했죠, 이제. 막 빛이 난다 아니면은 어쨌든 요즘식은 레이저가 막 쏘아 붙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에너지가 거기서 막 불만이 있다 그러면 불나면 이제 야단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 흰자에 있는 하얀 기운이, 그거는 물의 기운이거든. 물의 기운으로도 냉각을 시켜줍니다. 자동차도요. 엔진이 막 뜨거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돌아서 냉각을 시켜주듯이 눈동자에 그것이 열받았다. 막 사람이 막 째려보거나 하면 뭐 열받기 시작하잖아요. 레이저를 쏘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흰자에 있는 눈물들이 냉각을 시켜, 냉각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무리를 했어. 하루 종일 뭐 휴대전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눈을 혹사시켰다. 아니면은 막 진짜 열받았다. 막 그러면 어떻게 돼? 흰자까지 이제는 충혈이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는 그 좋지 않죠. 그게. 그래서 옛날에 이 흰자에 붉은 기운이, 붉은 이제 실핏줄이 생겨서 그게 더 붉어져서 까만 눈동자까지 관통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사고 저질지 몰라.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좀비 영화 아시죠? 이렇게 뭐, 그, 좀비 영화들. 보면 좀비 영화들 눈빛 보세요. 다 이렇게, 아니면은 또 이렇게 사람인데 뭐, 악령에 이렇게 씌었거나 뭐 이러면 다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해? 눈빛을 빨갛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죠. 충혈되게. 또 실질적으로요, 사람이 아프잖아요. 아프거나 열받은 흥분이 되면요, 눈이 좀 붉은 기운이 돕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이제 그 진찰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그래서 눈빛의 전기를 보거든요. 그것도 음과 양의 조화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혁이라고 하는 컨셉은, 이 혁이라는 컨셉에서는 택하유화가 아니라 택중유화다. 연못 가운데 불이 있다. 라고 공자님이 봤고, 공존의 컨셉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옛날에는 막 상극 관계를 서로 못 죽여서 안달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되는 고급 작전의 혁명, 또 그 변화, 변혁. 혁명을 할 때는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면서 서로 간에 이끌어주는 관계로 승화시키는 것이 고급 작전이다. 라고 공자께서는 보신 거죠. 좀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런 컨셉 단어 하나인데 단순하게 택, 하, 유화 있을 자를 안 적어놓으니까 좀 그러네. 예, 택하유아라고 안 하고 택중유아라고 단어 하나만 바꿨는데 글자 하나만 바꿨는데 의미가 확 달라지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의 의미를 다르게 놔서 그 개념을 바꾸게 되는 이런 것이 좀 대단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